자,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죠. 우리 방금 지수하고 로그에 대해서 배웠는데 거기에 함수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함수의 본질은 함수가 영어로 이제 펑션이죠. 펑션, C가 부분.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X 인풋을 시스템에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판기하고 완전 똑같아요. 우리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학 하에서요. 그래서 버튼을 하나 눌렀는데 음료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자판기 아저씨가 슬퍼하겠죠. 고장나는 자판기고요. 안 나오면 내가 슬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 두 가지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소세지 그립에서 동전을 넣었는데 화살표를 안 써요. 돈을 먹었어요. 내가 슬퍼요. 돈을 하나 넣었을 뿐인데 전 메뉴가 다 나와요. 나는 좋겠지만 아저씨는 슬프겠죠. 둘 다 함수가 아닌 케이스입니다. 정의가 안 되는 케이스. 지수하고 로그에서도 그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지수함수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복리 그런 게 이제 지수함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기하급수적이란 말 들어봤죠? 엄청나게 강한 표현이잖아. 이게 바로 지수함수를 두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지수함수에서 y 값을 실수 전체에서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a의 그 x승을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지수, 얘를 및, 얘를 거듭제곱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수를 자연수만 쓸 때는 밑에 제약이 없어요. 뭐 음수가 나오건 뭐 저기 분수가 나오건 소위 말 얘가 지수를 자연수 범위에서만 쓸 때는 a가 제약이 없습니다. a와 x의 어떤 비극적인 운명. x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실수 전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x가 만약에 이제 정수로 확장하고 싶다. 지수의 확장이라고 하죠. 나 영승도 쓰고 싶어. 나 저기 뭐야 음의 거듭제곱도 하고 싶어. 그때부터 금지되는 게 절대로 밑으로 이제 음수는 와서 안 됩니다. 음수는 와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내가 유리수까지 지수를 확장하게 된다면 거듭제곱 표현으로 양수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에서의 그 y 값을 이제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여기 x에 들어가는 그 지수에 들어가는 거를 유리수를 넘어서 무리수까지 확장하고 싶다면, 이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이후로 추가적인 제약은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조건 때문에 로그의 밑조건처럼 이 조건이 그래서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2도 제곱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x를 절대로 분수 이상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야. 왜요?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거 쓰는 것 자체가 분모를 0으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왜냐면은 온갖 사기를 다칠 수 있거든요. 3분의 1일 때, 자, 나 뭐 했어? 통분했어. 제곱 내려왔어. 플러스로 바뀌는 맛을. 이렇게 오류가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저거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오류입니다. 그냥 오류예요. 네, 그래서 저 변형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일 때 상수함수가 되니까 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저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 함수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그래프 개형이죠. 자,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우리 아까 1 더하기 뭐치기가 있다면, 계속 이자가 붙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복리 형태의 그래프가 되게 되고, 0하고 1 사이라면은,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0승은 1이고,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로그 함수는 이제 어떤 걸로 많이 나오냐?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그 x, y 자리 바꿔서 정리해보면 아시겠지만 y는 x 대칭, 즉 역함수 관계인 거 우리 사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함수 관계니까 또 그 교점의 개수 그런 거 또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래프 같은 거 갖고 추론하는 게 또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제 고난이도의 영역이니까 그때 가서 실컷 보기로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이 그 1대1 함수입니다. y가 그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됐다면 1대1 대응은 안 되겠죠. 만약에 공역을 y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가 됐으면 1대1 대응도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이거는 그냥 표 그려서 한번 찍어서 저렇게 나오는 걸 느껴봐라. 그런 취지고요. 그래프도 그려서 느껴봐라. 그런 취지입니다. 한번 그려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의 대소에 의한 그래프 개형의 변화를 보시면 B가 A로 바뀌면 B하고 A의 공통점은 뭔가요? 1보다 크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절대값이 클수록 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음. 이것도 그러니까 A하고 C 중에 누가 더 큰 거니? A가 더 큰 거예요. 뭐예요? 왜요? 절대값이 크면은 음수에서부터 미안합니다. C가 더 큰 게 맞습니다. 헷갈리네.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니까 C가 더 작은 거예요. 맞아요. 예. 더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얘는 10분의 1의 뭐 제곱 x승이면 얘는 뭐 2분의 1의 x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더 큰 거 맞죠? 음.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이라는 말은 틀렸고 그 저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 거냐? 얘는 그게 맞는데 얘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10분의 1의 거듭제곱 이런 거니까 얘는 분모의 절대값? 네. 그러니까 다 양수입니다. 지수는 밑이 양수만 정의가 되니까요. 음, 그래서 평행 대칭 이동. 저기,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그러니까 평행 대칭 이동도 저기 좀 해보시면 되겠고, 전공치 파악하는 거. 요건 좀 중요합니다. 이 포커스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죠. 네, 여기 보기 3번을 보고서 이 포커스의 내용을 적용시켜서 물어보지도 않은 그런 공부를 해볼게요. 항상 지나는 점, 저런 거를 이제 정점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공치랑 점근선이랑 또 항상 지나는 점. 그래서 이것도 좀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저기 우리 유리함수처럼요. 그 점근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점근선. 점근선은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항상 금지된 그 선에서 나오게 된다.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얘를 0으로 바꾸면 바로 점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저 거듭제곱 표현식 자체를 통째로 0을 대입하면 바로 점근선이에요. 왜냐면 쟤는 절대 0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바꾸면 y는 2가 점근선인 겁니다. 얘는요, 1이 점근선이죠. 네. 그러면은 공역은 보통 실수 전체로 주어지니까 정역, 치역,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 이렇게 4개를 그려보고 뽑아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자, y는 이 x를 음의 방향으로 x축 방향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뭐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난다의 기준은 평행 이동과 상관없이가 아니라 미치 변화와 상관없이가 기준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에 대해서 생략된 말은 밑이 바뀔지라도, 그러니까 밑이 변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거는 영승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영승이 되죠? 그럼 이제 1을 지나게 되죠? 모든, 밑이 0만 아니라면 모든 수의 영승은 1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주시면은 항상 지나는 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역은 어떻게 될까요? 정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이거는 항상 동일해요. 정역은 실수 전체 보정. 실전,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치역은, 네, 치역은 치역을 재는 방법.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플러스면은 무언가 더해지겠죠. 약간 우리 비슷한 거 무리함수에서 했었는데. 자, 무리함수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 자, 요런 거 우리 치역이 어떻게 됐었죠? 5에서 무언가 더해지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봤던 것처럼 0에서 무언가 더해지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이거 정근선이니까. 큰일 날 뻔했죠. 네. y바 y는 정식 표현은 y바 y는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다음 정근선은 저 금지된 게 0일 때 y가 0이 정근선이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말로만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이. 예. 이게 xy가 바뀌니까 로그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겠죠? 네, 그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2에서 무언가 더해지니까 2보다 크다. 예. 같다 안 됩니다. 얘가 0이 안 되니까. 자, 0이 안 된다고? 내 마음이야. 0. y는 2란 정근선을 갖습니다. 자, 요거 봐볼까요? 자, 정치 정근선 봐볼게요. 자, 내 맘대로 0, y는 1 정근선. 치역은 1보다 작다입니다. 마이너스잖아요. 조심. 정의역은 실수 전체.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의역은 굳이 잘라놓지 않으면 아무런 설정이 없다면 실수 전체 고정. 치역은 1에서 더해지거나 빼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몰라 0을 대입한 게 바로 정근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하는 그 기준이니까요. 자, 여기서도 정의역, 치역, 정근선, 항상 지나는 점 역시 해볼게요. 자, 항상 지나는 점 먼저 해볼게요. 지수가 0승이 될 때, 그러니까 대입하면 1,3. 자, 항상 지나는 점만 우리 골라먹게 해볼게요. 0,0, 0, 아이고, 요거 0,0. 항상 지나는 점이요. 항상 지나는 점은 밑이 달라지더라도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 0,1, 1,4. 예,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하고 치역이랑 정근선 봐보시죠.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2보다 크다, 같다, 안 됨, 같다, 안 됨. 자, 선의교육, 세뇌교육. 없으면 y는 2가 정근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볼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좀 소개합니다. 볼록. 자, 이런 식 함수 방정식인데요. f의 형태로 어떤 식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 이 식이 조금은 낯설겠지만 한번 봐보도록 해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녀석을 내가 증가하는 폼, 감소하는 폼 두 개를 가져와 보고요. 또 증가하는 위로 볼록, 감소하는 위로 볼록을 또 두 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이 지점을 B라고 했을 때 자, 두 식 중에 하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다 각각 가리킵니다. 어떤 건지 그 공감을 한번 해보는 과정입니다. 자,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절반은 여기입니다. 자, 이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하고 B의 절반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은 어떤가요? 직선을 기준으로 끄집어 내렸으니까 가운데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은 겁니다. 함수값의 가운데보다. 이렇게 말이죠. 저 표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그래프 특성을 돌려 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위로 볼록 한번 공감해 보시죠. 위로 볼록을 제가 다 지우고 일부러 페이지 꺼보고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로 볼록은 부등식을 한번 세워보시죠. 자, 이 지점이 A고 이 지점이 B예요. 자, A하고 B의 중점에서의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함수값의 중앙값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과연 클까요? 함수값의 중앙값은 일로 고정이고 가운데서의 함수값은 여긴데요. 답이 스포가 됐죠?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이 위로 볼록을 나타내요. 네, 그래서 저렇게 볼록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도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문제가 펼쳐지는데요. 자, 지수한들의 성제. 네, 유형 1번 정도 봐보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그 기억 중요한 거 나왔네. 자, 지수함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자, P 플러스 Q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그 다음에 P를 대입한 거랑, 그 다음에 Q를 대입한 거랑,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립하죠? 기억은 참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우리
참거짓을 판단할 때 우리 진리집합의 어떤 부분집합 관계를 따져봤잖아요. 얘가 더 큰 전제입니다. 저 식이 성립해도 제가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기 뭐야. 지수함수는 싹 다 저게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함수보다 저게 큰 전제라는 거예요. 저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함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저거를 성립하는 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 그 아다르고 어다른 순서가 참 중요하죠. 네, 그 저것도 이제 나오긴 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알고 있는 표현이죠.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증가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fx1하고 x2. 자, 이 디귿은 1대1 함수를 좀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많이 아는 수학적 학술적인 표현이 있어요. 저기 이제 니은은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학술적인 표현이고요. 또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학술적인 표현. x1하고 x2가 다르면 절대로 함수값이 같지 않다. 이 표현이 1대1 함수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네. 그거의 대우로 나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저걸로 막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의 특징은 1대1 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으니까 얘도 맞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니은이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A가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증가함수라는 말은 모르는 거죠. 섣불하게 답을 골랐네요. 172번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 나가고 로그함수 나가고 네. 자, 172번입니다. 두 개의 지수함수 이제 A가 더 큰데요. 1이 아닌 양수래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 자, 지금 여기 수직 좌표로 나타내면 0보다 커야지만 지수함수가 정의가 되고요. 양수라고 했고 여기서 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클 때는 쉬워요. 더 큰 놈이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어땠죠?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큰 놈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더 작은 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만 저렇게 저 헷갈린 저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아직 특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러면 어떤 n을 대입했을 때 양수 n을 대입했을 때 저게 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우가 다 안 죽었을 때는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그리셔야 돼요. 자, 지금 증가할 때는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둘이 밑과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이렇게 되겠죠. 요게 F고 이게 G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또 재활용. 두 개 저거라면 F가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더 완만하게 더 급격하게가 오히려 G가 되고 F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보면 직관적이죠? 여기 좀 맹고같이 그렸는데 자, n을 대입했을 때 어떤가요? 어떤 양수 n을 대입하면 f가 둘 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두 경우에서 가능성 있는 모든 경우에서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여기에 잠깐 집중해 볼래? 라는 뜻이죠. 네, 그때 음수를 잠깐 대입해 볼래? 그러면은 G가 더 크다, 맞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F에다가 N을 대입하고 G에다가 마이너스 N을 대입했는데 그게 같대요. 제가 미안합니다. 빠뜨린 게 있네요. F가 크고 작은 게 이렇게 몰빵도 있지만 F는 여기, G는 여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는 이런 접근이 좀 낯설지만 다 가능성이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F가 이렇게 될 때 G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밑과 상관없이 지나는 거는 여기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이렇게 돼 있는데 n에서 얘가 여기를 지날 때 그거하고 똑같은 y를 마이너스 n에서 지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y축 대칭일 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디귿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FG가 미시 양수라서 옳게 정의는 됐는데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FG가 둘 다 여기에 밑이 몰빵돼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몰빵돼 있을 수도 있고요. 큰 놈만 여기 있고 작은 놈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상황을 세 개의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은 이 두 개의 그림만 있으면 판단이 가능했고요.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이 니은인데, 자, 큰 놈은 이렇게 증가하는, 작은 놈은 감소하는 이 케이스에서 예,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 교점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죠? 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란색 그래프만 보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 그래프를 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함수 fg가 n을 넣었을 때와 마이너스 n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가 같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자, g를 이게 무슨 말이니? 자, n 대신에 마이너스 n을 넣은 거 무슨 대칭이라고 해요? y축 대칭이라고 하죠. g를 y축 대칭을 했을 때 f랑 같아졌다는 뜻이에요. 네. 잘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좀 잘 보입니다. 자, n을 x로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다릅니다. x의 마이너스, 즉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f랑 똑같아지게 된다. 둘이 서로 견우직녀처럼 대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확진성 키워가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은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래서 지수 로감수는 주로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다루는 거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